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노비입니다. 규모가 상당한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박물관 중에 규모가 가장 크고 많은 문화유산을 소장 전시하고 있고, 노비에도 여러 석조물들을 현재 전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충청북도 제천에 월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곳에서 옮겨온 탑비입니다. 이 탑비가 있었던 원래 자리에 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축이 있고요, 수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사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부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많이 덮인 상태죠. 그리고 탑비가 있었던 자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 탑비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표석이 세워져 있고요. 이 사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종 형태의 독특한 조형물도 있고, 사지 왼쪽 편 능선에 이와 같이 묘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묘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세워져 있던 부도를 주변에 붕괴시킨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도의 어떤 치석 수법이나 양식으로 봤을 때 신라시대 걸로 보이고요. 바로 탑비와 한 쌍을 이루어서 건립된 건데 이것처럼 무덤을 만들면서 훼손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옮기기 직전에 이 사지에 있었을 때 이 탑비의 모습이 지금 사진으로 조선 고족도구에 실려 있는데 그 모습입니다. 당시 훼손된 사찰지에 이와 같이 파손된 상태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이 탑비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동원됐는데요. 당시 1922년에 사지로 올라가는 임시 선로를 만들어서 이 탑비를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이 탑비를 옮겨서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남게 된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부, 비신, 조각기법이 아주 볼륨감 있게 치석된 이수, 이렇게 세 개의 개체로 탑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수의 조각기법이 아주 볼륨감 있고 입체적이죠. 돌을 이렇게 조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신라 사람들의 어떤 돌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걸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 앞부분인데요. 앞면 한가운데 사각형으로 구획을 했고 그 구획한 안에 이 탑비의 주인공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신도 사각형으로 선을 그어서 아주 깔끔하고 정연하게 구획을 한 다음에 그 안에 글자를 새겨 넣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 얼마나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 따라서 글자를 새기거나 아니면 문양을 새기거나 조각을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귀부 모습인데요. 거북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는 윗부분에 이와 같이 사각형 대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신을 꽂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를 올렸습니다. 앞부분 모습인데요. 하부에 구름 문양처럼 생긴 독특한 문양을 생겨서 이 거북이가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신성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발이나 또는 거북이의 몸체를 귀신이라고도 하는데요. 귀신의 주름문을 표현해서 당시 거북이의 어떤 신령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또 발도 이와 같이 지대석을 굳게 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인한 인상을 우리에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상면에 육각형으로 규관문을 새겼는데요. 보통은 1조나 2조의 어떤 성강무늬로 규관문을 새기는데 그 안에 화려한 화문까지 추가적으로 장식을 해서 굉장히 장엄스러운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의 얼굴, 귀두라고 하는데 귀두도 아주 사실적이고요. 또 측면에 있는 다양한 문양들이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지만 아주 조각기법이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름도 마치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저 상면에 연화물을 돌려서 낮은 받침을 마련한 다음에 그 위에 비신을 올렸습니다. 비신의 어떤 보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잘 유존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후 귀부의 뒷모습인데요. 아래쪽에 꼬리를 표현했는데 신라 시대에는 꼬리를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오면 정적이면서도 형식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꼬리도 한번 말아서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듯한, 꼬리를 흔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게 표현됐습니다. 뒷발도 현재 4개의 발가락을 돌출시켜서 쥐대석을 굳게 딛고 있는 모습이고요. 뒷부분은 한가운데 보면 이와 같이 주름 문양을 반복해서 표현해서 귀갑의 어떤 좌우 대칭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좌 주변에도 이와 같이 구름 문양 또는 화문을 아주 넓게 배치를 했죠. 그래서 이 탑비의 가장 중심이 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비신에 새겨진 글자, 주인공의 행적이 영원히 후손들에게 계승되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신령스러운 구름 문양도 함께 새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저 주변이 조금 파손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신라인의 어떤 돌을 다루는 기술을 느끼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그런 성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편 측면의 모습인데요. 부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지만 그래도 조각 기법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신에 파손된 흔적이 있는데, 이게 원래부터 파손된 건지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 1922년에 원위치에서 반출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반출 과정에서 옮기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사각형 구획으로 된 홈을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런 흔적이 있다는 게 최초 조성된 이후에 무언가 이 비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수 부분인데요. 현재 신라시대 탑비는 한 20여 기가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이 제천 월광사 월랑선사 탑비가 어떻게 보면 조각 기법이 가장 뛰어난 그런 탑비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아주 장엄스럽게 조각된 그런 탑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부 모습인데요. 당시 비신과 이수를 어떻게 결합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죠. 비신 상부에 촉을 만든 다음에 이수 하부에 홈을 만들어서 그 하부 홈에 촉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고정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이후에 이와 같이 비신을 고정시키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신라시대는 일반적으로 촉을 만들어서 비신홈에 낀 삽입 고정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수 측면인데요. 용의 몸과 구름 문양이 서로 뒤엉키면서 아주 신령스럽고 장엄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수 부분에는 거의 대부분 용과 구름이 표현되는데, 신령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용 자체가 수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비를 영원히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뒷모습인데요. 역시 구름과 용이 서로 뒤엉켜서 아주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신 뒷면의 모습인데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비교적 원래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부의 뒷모습이고요. 어쨌든 이 비의 주인공인 원랑선사 대통은 신라 말기 때 성주산문을 개창했던 무염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 관련 기록에 의하면 816년에 출생을 해서 883년 10월 5일에 입적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한 비문에 의해서 890년 9월 15일에 이 비가 건립된 걸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비는
건립시기가 명확하고 신라 석공들의 예술적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그런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